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크스테이션 화상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윤상배라고 합니다. 네, 벌써 그 화상연구 소장 편지 제 3호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이 시간에는 여기 적혀 있다시피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언어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기사로 썼었는데요. 참고로 이 기사는 2011년도 8월 달에 지면으로 여러분께 찾아갔던 그 기사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당시 그 기사를 보셨던 분들은 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함께 지금 눈을 맞춰가면서 언어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왜 필요한지, 그것은 또 어떻게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지를 또 알아봐가는 그런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 것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지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가장 첫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학습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분명해졌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학습법은 어떻게 찾아가는 게 알맞은 방법인지 그 방법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학습법을 발견했을 때에는 또 어떠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지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잠시 해보시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정확히 캐치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흥미도라고 하겠습니다. 클리어한 거죠. 재미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이 할 필요가 있을 그럴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없으면 이게 재미없는 게 확실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재미있는 순간이 있다가 또 루즈하고 좀 지루한 순간이 있는데, 이 루즈하고 지루한 순간을 약간 맞았을 때 전체적으로 이건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좀 큰 그림을 보시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머티리얼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흥미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방향성의 고찰인데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약간 어렵기는 한데 무엇이냐, 클리어합니다. 이것도 수업을 아니면 공부를 하고 났을 때 내가 배운 게 뭐지? 클리어하고 명료하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방향성이 제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배웠는데 내가 뭘 배웠지? 그리고 배우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지? 작은 단원, 큰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얻은 게 뭐지? 이 부분이 좀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감하게 좀 새로운 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그러할 단서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개,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방향성을 내가 잘 파악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흥미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방향성도 좀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인지가 된 순간,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학습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새로운 학습법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일까요? 나한테 새로운 게 필요한데 새로운 것은 어떻게 찾아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과 교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언뜻 봐서는 하나 같지만 사실은 두 개죠. 우선 자신의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수업과 교재를 찾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수준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시중에 있는 그 여러 영어 평가 툴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수업의 수준에 맞는 수업과 교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그 영어 상담 전문가들이 아마 사교육, 공교육 여기저기에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 선생님도 학교의 선생님도 좋고요. 아니면 사교육 기관의 상담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루 거치면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나 자신의 혹은 내 자식의 그 수준에 맞는 교재나 수업은 어떤 것인지 네, 한번 활용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가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네, 자신의 스타일에 적합한 수업을 네, 또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이라고 한 거는 제가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명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는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 홀로 수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과 나 1대1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인지 스스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걸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접근성.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뭘까요? 나홀로 학습이겠죠. 그렇습니다. 나홀로 학습이 가장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쉬운 것이 네, 학원 수업. 그 다음이 1대1 과외 수업이 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접근하기에는 이런 순서가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 이것이 거의 딱 뒤집어진 반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1대1 과외를 하기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원 수업이 그나마 적게 들고 성인인 경우에 특히 나홀로 학습이 가장 적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네, 좀 성인의 그리고 실력이 좀 갖춰진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접근성과 그 비용적 측면을 논해 본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학생이 어리고 그리고 영어 학습을 해온 그러한 그 경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네, 언어라는 것은 혼자 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나 좀 처음 부분에는 끌어서 이렇게 눈을 맞춰가지고 네, 공부를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그러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네, 1대1 과외 수업, 눈을 맞춰서 하는 이런 수업이 가장 1순위가 되겠고요. 학원 수업이 그나마 2순위, 그리고 혼자 수업을 어떻게 해보는 게 3순위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 학생이 나홀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능은 한데 이거는 언제냐? 네, 엄마가 옆에서 다부지게 학생을 끌어줄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어린 학생도 3순위인 나홀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내막을 따져보면 나홀로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학습법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학습 교재나 네, 수업 그리고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가 정해졌을 때, 자, 이 모든 것이 거의 세팅이 됐을 때는 새로운 학습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때는 또 어떤 준비가 마지막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다름 아닌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에 나를 힘들게 했고 흥미가 없었던 그러한 자료들은 과감히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박스에 넣어서 치우도록 합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박스에 넣어서 치울 수 있는, 책상 위에 있던 아니면 뭐 소파에 있던 아니면 테이블 위에 늘 이렇게 있던
기존의 자료들은 과감히 모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두면 정말 좋겠고요. 대신 그 자리를 새로 내가 공부하게끔 마음먹은 교재로 이렇게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오프라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온라인은 뭘까요? 그렇죠. 컴퓨터를 켰을 때 데스크탑에 나와 있는 뭐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스캔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앱 쪽에서 뭐 공부를 해왔던 좀 흥미가 떨어졌던 앱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내가 즐겨찾기로 해놨던 그러한 웹사이트, 기존에 흥미 없었던 그런 웹사이트들 과감히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서 치우고요. 새롭게 내가 하기로 했던 그런 웹사이트, 그런 앱,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끝났다라고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 네, 어떻게 이게 솔직히 그렇게 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근데 영어 공부가 솔직히 남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냐면 솔직하게 자신의 실력을 돌아보고 아니면 내 자녀의 실력을 돌아보고 실력이 좀 맞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과감히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과감히 매우 쉬운 단계에 나한테 적합한 교재부터 과감히 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데 그 부분을 혹시라도 네, 뭔가에 밀려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내 아이 나이가 이러니까 학년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뭔가 지금 해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과감히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좀 유익한 그러한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